파트 2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숫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데요.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숫자와 관련된 타입으로는 볼, 정수, 실수, 복소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불이 숫자와 관련된 타입이라는 것에 좀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불은 정수의 특별한 형태로 내부적으로 true는 1, false는 0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숫자와 관련된 연산들이 불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제 true 더하기 true를 하게 되면 그 값은 뭐가 될까요? 1 더하기 1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가 되게 되겠죠. 예를 들어 true 더하기 true 하면 이렇게 2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불도 일종의 숫자다, 정수다 라는 것을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파트에서는 정수하고 실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숫자와 관련된 연산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더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더하기 연산 그대로예요. 그래서 3 더하기 9는 12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죠. 빼기 말 그대로 이제 빼는 연산이 되겠고요. 자, 곱하기는 저번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곱하기 기호가 키보드에는 없기 때문에 에스터리스크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곱하기를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9 곱하기 9는 82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는 이제 두 종류가 제공이 되는데 부동소수점 나누기라고 해서 얘는 소수점까지 이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 소수점까지 구하는 나누기가 되겠고요. 슬러시를 두 개로 하게 되면 목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점 부분은 이제 제외하고 목만 구하는 방식이 이제 슬러시 두 개를 이용한 정수 나누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 퍼센트 기호는 이제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인데 모듈러 연산이라고도 하고 나머지 연산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7 모듈러 3 하게 되면은 7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 되죠. 그래서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에스터리스크를 두 개를 쓰게 되면 지수 연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3에 4승 하게 되면 81이 되게 되죠. 여기서 별표가 붙어 있는 정수 나누기 연산하고 나머지 연산은 복소수 타입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정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정수 리터럴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리터럴이란 용어는 컴퓨터 과학에서 소스 코드에 고정된 값, 뭐 10이라는 값은 10이라는 그 값 자체로 고정이 안 되겠죠. 뭐 5 이런 값들 고정이 안 되겠죠. 고정이 돼서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값들을 이제 리터럴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런 정수 리터럴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연속된 숫자들로 나열을 쭉 해주면 그거는 정수 리터럴이에요. 네. 뭐 1, 2, 3 아니면 10, 뭐 5, 6, 7 이런 것들이 정수 리터럴에 대해서 숫자로 쭉 나열되어 있는 표현. 자, 적두 문자로 플러스나 마이너스 기호가 올 수 있으면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양수, 음수를 뜻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음 플러스를 생략하면 그건 양수가 되겠죠. 자, 두 자리 이상의 수일 경우 처음엔 0으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이따가 나오는 진법에서는 0b, 05, 0x와 같은 적도를 붙일 수는 있는데 그 외에 그냥 일반적인 십진수를 표현할 때 0, 8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오류가 돼요. 한번 보면 0, 8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신텍스 오류가 되게 되죠. 자, 왜 이런 신텍스 오류가 생기게 되냐면 숫자를 표현할 때 0으로 시작되는 숫자는 그냥 제로를 뜻하는 0을 빼면은 0 다음에 다른 알파벳 문자가 붙어서 진법을 표현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냥 0 다음에 바로 숫자가 오는 것은 오류가 되게 돼요. 그래서 파이썬이 이 0으로 시작되는 두 자리 이상의 숫자를 해석을 할 때 0 다음에 이제 몇 진수냐는 표현을 뜻하는 알파벳을 보고서 그 다음 숫자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생기게 돼요. 그거는 이제 진법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음 정수 연산 시 주의해야 될 사항을 한번 보면요. 정수는 나누기라든지 나머지 연산에서 두 번째 피연산자로 0이 오게 되면 그것은 오류가 되게 돼요. 즉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는 것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나눠보죠. 실제로 5 나누기 0 이렇게 하면은 0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형태의 오류가 발생이 하게 돼요. 0에 의해서 나누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0으로 나누거나 나머지 구하면 오류가 되게 되는데 나머지 연산의 경우도 결국
5를 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 5를 0으로 한번 나눠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연산을 내부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0으로 나눈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같은 식의 오류가 발생해. 자, 5 모듈과 0 하게 되면 역시 비슷한 형태의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진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파이썬에서는 이제 수학 시간에 우리가 기수법이라는 것을 이제 기수법이라는 그런 것에서 이제 진수를 다루게 되는데요. 정수 앞에 진수를 붙이지 않으면 십진수로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1, 2, 3, 뭐 이런 숫자와 같은 거, 이런 숫자들은 이제 십진수 그대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파이썬에서 십진수 이외에 세 가지의 이제 진수로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진수로 표현하는 방법, 팔진수로 표현하는 방법, 16진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아까 앞서 0으로 시작할 때 이제 그런 진수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0 다음에 알파벳 B, 대소문자 관계없이 B가 오게 되면은 그 뒤로 이제 나오는 숫자들은 이진수로 취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의 사용 범위는 그 뒤에 나오는 숫자의 사용 범위는 이진수이기 때문에 두 개의 숫자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0과 1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진수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살펴보면 우선 1은 이진수로 1이에요. 2는 이진수로 자, 1 다음에 우리는 이진수는 숫자를 0하고 1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했죠? 십진수에서는 0에서부터 9까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숫자를.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9까지 가게 되면 한 자리를 올리는 것처럼 이진수는 1까지 가면 숫자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한 자리를 올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자리가 올라가서 이런 형태의 숫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는 이제 1, 1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숫자 하나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4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1에서 여기서 숫자 하나를 올리려다 보니까 더 이상 쓸 수 있는 숫자가 없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 자리가 올라가서 이쪽으로 한 자리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 자리 올린 다음에 1을 더하게 되면은 역시 1 다음에 더 올릴 수 있는, 쓸 수 있는 숫자가 없어서 한 자리가 더 올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5 어떻게 될까요? 102 이렇게 되죠. 그러면 파이썬에서는 이런 이진수와 같은 숫자를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0B 10 또는 0B 1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대문자는 생략하고 이것만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진수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숫자 5를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실제로 파이썬 인터프리터에서 0B 101 하게 되면 5라는 값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거랑 같죠. 자, 그리고 팔진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보죠. 팔진수도 비슷한 방식이에요. 팔진수는 이제 접두어로 0의 알파벳 O 또는 0의 대문자 O를 쓸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문자가 0하고 5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문자까지 쓰게 되면 0, 5 이렇게 하면 폰트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메모장에 표현된 폰트 같은 경우는 0과 5가 이렇게 0은 이렇게 짝대기가 하나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어져 있어서 표시가 되는데 폰트에 따라서 이게 0하고 5가 표현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드를 쓸 때는 소문자를 쓰는 걸 추천을 할게요. 자, 어쨌든 팔진수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1은 1이겠죠. 2는 2가 되겠죠. 3은 3이고요. 4는 4고요. 5는 5, 6은 6, 7은 7. 자, 팔진수는 0부터 해야 되겠네요. 0은 뭘까요? 당연히 0이고요. 자, 이렇게 돼서 팔진수는 이렇게 숫자를 8개를 써요. 0, 1, 2, 3, 4, 5, 6, 7. 8개죠. 이렇게 0 포함하면 이제 8이라는 숫자를 표현하려고 해요. 십진수로. 근데 다 썼잖아요. 팔진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를 다 썼기 때문에 한 자리를 올리게 되고요. 9, 1, 1, 10, 1, 2, 11, 13, 12, 14. 그래서
그래서 16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죠. 실수했네요. 13 해보죠. 15, 그 다음에 14, 16, 15, 17, 그 다음에 16, 맞네요. 1, 0, 0, 2, 0, 0 이렇게 되죠. 참, 20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팔진수를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숫자로 쓰게 되면 10진수이기 때문에 앞에 접두어로 이렇게 붙이라고 했죠. 대문자로 붙여도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숫자 0하고 혼돈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붙여서 하면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도 이제 비슷하게 표현한 대로 중간에 줄일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팔진수를. 자, 파이썬 인터프리터에서도 한번 이 중에 일치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15. 이렇게 15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자, 16진수는 이제 16개의 수를 쓰는 숫자가 16진수가 되겠죠? 예, 0x 혹은 0 대문자 x로 시작할 수 있고요. 숫자를 16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로 하게 되면은 0에서부터 10개까지 밖에 없죠. 그 이후의 숫자들이 더 필요한데 아라비아 숫자에는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알파벳 A부터 F까지 써요. 대소문자는 역시 구분하지 않고 쓰면 되고요. 이제 나타내 보면 16진수를 자 0은 그대로 0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할게요. 0x를 붙이라고 했어요. 16진수는. 그 다음에 0x1, 0x2, 0x3, 0x4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9는 그대로 0x9 이렇게 하면 되는데 10은 자 16진수에서는 9 다음에 쓸 수 있는 숫자가 하나가 더 있어요. a를 쓸 수 있죠. a 또는 0x 대문자로 써서 a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0xa 이렇게 대문자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또는 0xa 이렇게 대문자로 써도 돼요. 아무튼 0x 접두어로 붙인 다음에 숫자를 쓰면 돼요. 그래서 쭉 가다 보면은 15가 0x가 이제 0x f가 되겠죠. 이렇게 f 또는 0x f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16으로 가서 한 자리가 올라가서 0x10 이렇게 되게 되죠. 네. 자, 그래서 0x10 하게 되면 16이고요. 0x11 하면 17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게 되죠. 자, 2진수, 8진수, 16진수는 일단은 우리가 앞으로 거의 10진수를 대부분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일단 알아만 두고요. 이거를 2진수나 8진수나 16진수 표현으로 썼을 때 편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내용은 일단 앞으로 기본적으로 10진수를 쓰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한 번 더 사용하면서 이 진수 표현들이 왜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형변환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어떤 데이터 타입을 이제 정수 타입이 아닌 데이터 타입을 정수 타입으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저번 시간에 사용자로부터 나이를 입력받았을 때 보면은 우리가 inpu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값을 입력을 받았을 때 우리가 뭐 10이라는 값을 입력을 받게 되면 이 10은 정수 10이 아니라 문자 10이라고 했죠. 문자 10. 그래서 이 문자 10을 문자 10에다가 이렇게 문자 10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뭔가 숫자를 하나 증가시키고 싶다고 하면 이 문자하고 숫자는 더하면 에러가 되기 때문에 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뭐 이런 문자를 숫자 10으로 바꾼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야지만 우리가 더하기 1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어떤 특정 타입을 정수형으로 변환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을 할 때 int 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이 int 함수는 뭐와 연관이 되냐면 아까 파트 1에서 제가 그 타입에 대해서 불 타입이라든지 정수 타입이라든지 부동소수자 타입에서 그 이름 타입의 이름에 이제 int 불 뭐 플롯 이런 이름들이 있었죠. 그 이름들을 기억해 두라고 했었는데 그 이름하고 같은 이름의 함수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불을 정수로 바꾼다 하면 true는 이렇게 true예요. 타입이. 근데 int 해가지고 true로 하면 true가 내부적으로 무슨 값으로 저장이 돼 있다고 했죠? 1이라는 값이 저장돼 있다고 했죠? 이렇게 1 정수 타입으로 바꿔주게 돼요. 소수점이 있는 예를 들면 3.14와 같은 타입들도 정수로 바꾸면 소수점을 없애버리고 정수로 바꿔버리죠. 이렇게 타입 변환을 할 수 있죠. 뭐 주의할 점은 실수를 정수로 타입 변환할 때 일종의 이제 데이터의 손실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아까와 같은 문자 형태, 문자로 구성된 숫자를 그대로 그 형태, 문자형 형태 그대로 숫자로 바꾸고 싶을 때 이렇게 int로 감싸주면 이런 10이라는 값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ge는 input 한 다음에 나이를 입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 age에다 10을 입력하면은 자 input에서 입력받은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이제 문자열 10이 age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age를 한번 출력해 보면 이렇게 문자열 type age를 해봐도 str 이렇게 문자열로 나오죠. 자 그러면 얘를 int age를 하게 되면 숫자로 바뀌게 되고요. type int age 해도 얘는 int 타입으로 바뀌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정수를 문자로 바꿀 수도 있고요. 물론 기호가 있는 int 문자열 마이너스 55와 같은 문자열도 이렇게 마이너스 55와 같은 정수로 바뀌게 되죠. 잘 보면 이렇게 따옴표가 있는 부분과 없는 걸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int 플러스 11이라는 문자열을 바꾸면 이렇게 11과 같은 양수, 정수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주의할 점은 문자열을 정수로 바꿀 때는 이렇게 순수하게 숫자로 이루어진 이렇게 정수로 바꿀 수 있는 형태의 문자를 해야지 이렇게 정수가 아닌 문자열들이 들어오면 얘네들은 바꿀 수가 없어요. 에러가 뜨게 돼요. 예를 들면 방금 전과 같이 99 여기 보면 바틀스라는 문자열이 있을 때 얘는 에러가 되죠. 얘를 숫자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t 그리고 3.14 3.14는 숫자긴 하지만 이 3.14라는 것 자체가 정수 타입의 형태의 문자열이 아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돼요. 자, 정수 자체를 정수로 바꾸는 것 자체는 의미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수로 바뀌게 돼요. 네. 이렇게 int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정수형으로 타입을 변환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은근히 많이 쓰는 형변환이니까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int의 크기. 여기서 크기라는 거는 이제 메모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건데요. 파이썬 2하고 3이 달라요. 우리는 파이썬 3을 기준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파이썬 2는 참고로 한번 알아두도록 하죠. 파이썬 2에서는 32비트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32비트의 메모리로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요. 예. 이 수의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제 뭐 메모 컴퓨터에서 음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해 보수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을 해요. 이해 보수가 뭔지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고 이 강의에서 설명하려고 하면 이제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할게요. 어쨌든 이해 보수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것과 그래서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하면 이 범위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이썬 2에서는 파이썬 3는 모두 정수 타입을 int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파이썬 2는 더 큰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롱이라는 타입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얘는 64비트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요만큼의 숫자 범위를 표현할 수 있어요. 64비트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 범위를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파이썬 3에서는 int라는 타입이 더 강력해졌는데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 제한 없는 정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구글이라는 회사의 이름의 모토가 됐던 이제 구골이라는 이제 숫자가 있는데 이거는 요 밑에 이제 설명이 있어요. 구골이라는 숫자가 10의 100승을 의미해요.
10의 100승이니까 공이 100개 붙어 있는 숫자죠. 이 공이 100개 붙어 있는 숫자는 여기 딱 봐도 여기 공이 100개 붙어 있으니까 101자리의 숫자가 되는데 이게 101자리가 전혀 안 되죠. 이 숫자를 지금 예전에 파이썬 2에서는 표현할 수 없었지만 파이썬 3에서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죠. 10의 구골이라는 단어를 변수에다가 10의 100승을 넣고 구골을 출력해보면 이렇게 공이 100개가 붙어있는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훨씬 더 큰 숫자인 구골의 구골승 하게 되면 얼마나 큰 숫자예요, 그죠? 공이 100개 붙은 거에 100승이니까 엄청 큰 숫자가 되겠죠? 좀 계산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메모리를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려요. 메모리가 모자르면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메모리가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큰 수를 표현하는데. 자,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설명을 더 하죠.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은 제한 없는 정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파이썬 3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큰 수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게 파이썬 3의 정수 표현의 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 부동소수점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부동소수점수 리터럴을 표현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수점 표기하는 방법하고 똑같이 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물론 양수, 음수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고요. 그냥 플러스가 안 붙어 있으면 그냥 양수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지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10의 몇 승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10의 몇 승 형태로 쓰진 않고 이제 2라는 이 알파벳 기호를 이용하는데 대소 문자는 구분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건 10의 8승 1.9에 10의 8승이 되고요. 이건 10.4 곱하기 10의 10승이 되겠죠. 마이너스 1.4 곱하기 10의 20승이 되고요. 물론 지수에다 음수를 넣는 것도 가능해요. 지금 아직 계산이 안 됐으니까 멈추도록 할게요. 조금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건 생략하죠. 자, 그래서 1.992에 10승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소수점 1.9에서 또 소수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이동해서 이런 숫자가 되겠죠. 물론 1.92에 마이너스 2승과 같은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거꾸로 가겠죠. 소수점이 여기서부터 하나, 둘 가서 0.019 이런 형태로 표현되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의 표현 방법이 있어요. 자, 부동소수점으로의 형변화는 아까 부동소수점의 타입 이름이 플롯이었죠. 그래서 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플롯 트루 하면은 1이죠. 트루가. 그런데 플롯이 이제 소수점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1.0과 같은 형태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플롯 트루 하게 되면 1.0 이렇게 표현되고요. 플롯 98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물론 문자열도 숫자 형태로 이제 실수 형태로 되어 있다면 실수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가능하고요. 아까 정수에서는 3.14와 같은 소수점이 있으면 에러가 나는데 얘는 실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죠. 그리고 플롯 아까와 같은 지수 표현 자, 이러면 3.1 곱하기 10의 2승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310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죠. 자, 이런 거 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부동소수점으로 타입을 변환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플롯 함수를 이용해라 라는 거고요. 정수와 마찬가지로 0으로 나누거나 나머지를 구할 수는 없어요. 1.0 나누기 0 하면 오류고요. 역시 0으로 나눴다고 잘못됐다고 오류가 나오게 되죠. 1.0 나누기 0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1.0 모듈러 0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오류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0으로 나누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플롯의 크기는 무제한이 아니에요. 정수와 다르게 8바이트의 메모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요. 플롯은
아까 그 실수의 어떤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실수부, 가수부에 이제 부호 비트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 제일 첫 비트는 부호 비트예요. 1이면 마이너스를 뜻하고요. 0이면 플러스를 뜻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비트를 이용해서 부호를 뜻하고요. 그래서 가수부와 지수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자, 이거는 파이썬 마음대로 이렇게 뭔가 나누는 게 아니고요. 국제 표준이 있어요. IEEE 쪽에 국제 표준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검색을 한번 찾아보죠. 네, 754 표준이네요. 자, IEEE 754 표준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검색해 보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이 IEEE 754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서 한번 공부를 따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렇게 깊게 다루진 않을게요. 어쨌든 어떤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냐면 유효 자리는 15자리까지 표현하고 지수부에 있는 것 때문에 3의 마이너스 38승에서부터 308승에서부터 3 플러스 308승까지 표현이 가능해요. 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소 함수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학 함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파이썬은 매스라는 표준 모듈이 있어요. 표준 모듈이라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파이썬을 기본적으로 깔면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모듈들이지 표준 모듈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특정한 다른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듈들을 가지고 와서 파이썬은 거기 있는 기능을 사용하는 형태로 쓰게 돼요. 그런데 특정한 모듈을 가져오는 방법이 그럼 뭐냐? 이 import라는 이제 키워드를 이용해서 우리는 특정 모듈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import math라는 구문을 이용하면 이 math라는 모듈을 앞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import math라는 구문을 호출한 이후부터는 이제 math라는 math라는 모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 math 안에는 여러 가지 수학과 관련된 상수, 뭐 파이라든지 뭐 자연수 2라든지 이런 상수들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함수들이 제공이 돼요. 수학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계산하기 힘든 그런 함수들도 있고요. 쉬운 함수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돼요. 자세한 내용은 요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파이썬 공식 문서이거든요. 요 레퍼런스를 참고하면은 이 매스 모듈에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이렇게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올림을 하는 함수라든지 콤비네이션을 구하는 조합 구하는 함수 그리고 뭐 이제 카피 사인이나 뭐 이런 팩토리얼 구하는 함수, 절대값 구하는 함수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한 설명이 쭉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직접 참고해 보세요.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는 사실 여기서는 어떤 문법적인 내용이라든지 원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다 하나하나씩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이 강의에서는. 그리고 보통의 프로그래머들은 어느 정도 문법적인 기초 지식을 쌓으면은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함수들은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조합을 구해야 된다. 파이썬에서 조합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고서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많이 프로그램을 공부를 해요. 즉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줄 수 없고 원리만 알고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찾아서 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어쨌든 임포트를 해볼게요. 이제 매스 모듈을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 매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매스라는 모듈을 사용할 준비를 한 거예요. 요 구문을 이용해서 요거를 해줘야지만 매스를 쓸 수가 있어요. 이 구문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이 매스라는 것은 지금 가져오질 않았기 때문에 매스라는 것 자체가 있는 게 아니죠. 자, 이제 매스.파이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다시 실행한 다음에 math.py를 해볼게요. 이러면 오류가 나죠. 지금 math라는 것 자체가 없다, 정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가져와야지 쓸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input math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부터는 math가 있어요. 모듈이라고 되어 있죠. math라는 게 빌트인, 내장되어 있는 모듈을 가져왔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import math를 한 다음에 math.py를 입력하면 이제 원주율 파이를 이렇게 파이 값을 가지고 있는 상수가 출력이 되고요. 다음 math.floor 98.6. 자, 이렇게 하면 얘는 소수점 이하는 내림으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98이라는 정수가 이제 결과로 나오게 되고요. 얘는 올림이에요. 세일은. 그 다음에 98.6 하면 얘는 1 하면 올림이에요. 무조건 올리죠. 그래서 얘는 99라는 거고요. 그럼 반올림도 있을 수 있는데 반올림은 매스에는 없고요. 라운드라는 내장 함수를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98.1 하게 되면 반올림에서 98이 되고요. 라운드 98.6 하면은 이제 반올림에서 99라는 수가 출력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매스에는 팩토리얼을 구하는 함수가 있는데 매스.팩토리얼 그 다음에 5 하면 5 팩토리얼을 구하게 되고요. 팩토리얼 아시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5 팩토리얼 하면 숫자를 하나씩 줄이면서 전부 다 1이 되기 전까지 1까지 계속 곱해 나가는 게 팩토리얼이죠. 콤비네이션도 아시죠? 수학이라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4개 중에 카드 4개 중에 2개의 카드를 고르는 방법, 중복을 허용해서 하는 건 6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조합 구하는 게 이제 콤브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스 로그 구하는 거죠. 로그 10의 10은 뭐죠? 이거는 자연수였나? 잠시만 헷갈렸어요. 로그 10의 10은 1이죠. 이거는 이제 자연수 로그예요. 자연수 로그. 미시 그러니까 베이스가 2, 자연수인 이제 로그를 말하는 거고요. 로그 10은 이렇게 구해야 돼요. 또는 이제 매스 로그 10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이 나오게 돼요. 이 로그 함수는 뒤에 인자를 하나 더 넣어주게 되면 이제 베이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 10의 10. 이 문서를 보면요. 이 문서를 보면 나와 있죠. 자, 로그 함수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그 레퍼런스를 다시 한번 열어보죠. 여기 있다고 했고요. 레퍼런스를 열어서 로그 함수만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문서들을 좀 앞으로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로그라는 함수를 보면요. 여기 로그라는 함수가 있죠. 자, 이왕 이제 문서를 한번 보는 김에 문서를 보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스 다음에 이제 점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그 매스 모듈에서 제공이 되는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로그 다음에 가로를 열고 이 표기법 중에 이렇게 대가로로 묶여서 콤마 베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대가로로 묶여 있는 부분은 뭐냐면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아까 우리가 로그를 사용할 때 여기서 로그를 사용할 때 로그 10만 넣었고 또는 로그 10, 10을 넣은 경우가 있었죠. 이게 바로 x만 넣은 경우는 이제 이걸 생략해서 쓴 거고요. 이 베이스를 생략해서 쓴 거고 대괄호 있는 부분은 여기 10을 넣었을 경우는 이제 이 베이스 값을 넣어준 거죠. 베이스까지 넣어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아규먼트를 쓸 때 여기 보면은 to 베이스 첫 번째 아규먼트만 쓴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자연수 로그를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아규먼트까지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베이스가 여기 두 번째 인자로 넣어둔 이 베이스 값에 해당하는 로그 값을 출력을 해준다라는 그런 이제 말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라는 함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보면은 이제 로그 2를 구할 때는 따로 이제 하는데 그냥 사실 이 로그 하나만 알고 있어도 나머지들은 사실 다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삼각함수 관련된 것들 아크, 코사인, 아크, 사인, 아크, 탄젠트, 코사인, 사인, 탄젠트 얘는
이제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밑변과 높이라면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밑변이 4고 높이가 3이면은 우리는 빗변이 5인 걸 구했었죠? 그걸 구하는 게 이제 얘예요. 여기다 이제 좌표 값을 넣어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는 이제 빗변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코사인 함수가 있는데 우리는 라디안 값보다는 디그리 값이 익숙하죠. 라디안 값, 디그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몇 도, 뭐 30도, 90도, 180도 하는 거고요. 라디안은 이제 파이 값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코사인 함수 같은 걸 사용할 때는 라디안 값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라디안 값을 우리는 이제 구하고자 할 때 흔히 이제 몇 도냐, 그냥 30도냐, 40도냐, 45도냐 뭐 이런 식으로 각도로 알잖아요. 그 각도를 난 라디안 값을 바꾸고 싶다 하면은 요걸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실습을 해서 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과제 내는 것과 좀 관련이 있어서 우리 사인 값을 한번 보여보죠. 레스 사인 사인. 자, 사인 우리 45도는 아니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잖아요. 0.5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나와요. 이게 30을 라디안 값으로 표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레스 사인 이 30도라는 값을 라디안 값으로 바꿔야지만 이제 제대로 된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라디안스 30도. 자, 라디안스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뭘 라디안스로 바꾸냐면 여기 입력된 디그리 값을 라디안으로 바꾼 다음에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면은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거의 0.5, 2분의 1에 대한 값이 나오죠. 이거는 실수 연산이 좀 오차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 값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학 함수들을 좀 살펴봤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있을 때 그때그때 찾아서 해야 된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죠. 다음 중 파이썬의 정수 표현이 잘못된 것은 모두 고르시오.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잘못된 것들을 한번 골라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다음, 사용자의 키보드로부터 정수를 입력받아 그것의 제곱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자, 사용자의 키보드로부터 정수를 입력받을 때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값은 문자열로 온다고 했어요. 그 문자열을 정수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입력받으면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단, 입력은 실수로 받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스 함수를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우리는 방법을 알고 있죠. 어떻게 구하죠? 빗변의 길이는 이렇게 구하죠. 루트 뭐 빗변을 베이스 b라고 하고 b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높이 h의 제곱 해서 구하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루트를 구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가 이 매스 모듈에서 뭘로 제공이 되냐면 sqr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인티저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걸 굉장히 찾기가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항상 검색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죠. 자, 요것만 볼게요. 우리는 요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우리 지수 연산자 알죠? 루트는 뭐죠? 결국 2분의 1승이잖아요. 어떤 수에. 그래서 0.5를 곱해도 되고 이렇게 0.5를 지수승해도 되고요. 또는 매스에는 sqrt를 이용해서 루트를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 다음 아까 잠깐 설명을 했지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는 함수가 있다고 했죠. 자, 이 함수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는 함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함수. 자, 그래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파이썬이 정수 표현이 잘못된 것을 모두 골라보면은 일단 얘는 왜 잘못됐을까요? 예, 요거 0비가 붙은 걸로 봐서 얘는 이진수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진수인데 이진수는 0과 1만 쓸 수 있는데 2를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못됐죠. 그래서 0B 102 하게 되면 2에서 신텍스 오류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나머지는 다 맞는데 얘는 또 왜 잘못됐을까요? 자, 0이 나온 다음에는 어떤 진수를 표현하는 건지 이렇게 뭐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0B라든지 또는 X라든지 O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바로 숫자가 나와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것도 오류예요. 그래서 요것도 잘못됐다. 그 다음 사용자의 키보드로부터 정수 입력받아 그것을 제곱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숫자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인트로 형변환을 해준 다음에 숫자를 넣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제곱을 할 수 있죠. 그래서 n은 인트로 형변환을 우리가 받은 인풋 숫자 입력 그 다음에 n 입력을 받으면 10 하게 되고 그 n의 거듭 제곱을 프린트를 해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매스 함수를 이용해서 또 할 수 있는데 n 매스.점 파우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n의 제곱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이제 실수로 값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입력받으면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되 입력은 실수로 입력을 받게끔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자, 매스는 아까 임포트 했으니까 생략할게요. 다시 임포트 하죠. 임포트 다시 할게요. 임포트하고 어차피 똑같아요. 이래도 그냥 매스는 매스예요. b는 플롯 인풋 밑변 입력 하고요. 밑변 입력을 받으면 예를 들면 4를 입력을 5를 입력을 받았다고 하고요. 높이 높이를 입력받으면 예를 들면 4를 입력받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밑변이 5고 높이가 4면 제가 잘못했네요. 밑변이 원래 3이고 높이가 4면은 이제 5라는 빗변의 길이가 나오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프린트 빗변은 매스점 아까 말했던 sqrt를 쓸 수도 있고요. 그럼 b의 제곱 그 다음에 h의 제곱을 루트를 씌우면 더한 다음에 얘네 두 개를 뭐 했었죠?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은 이렇게 빗변의 길이가 나오고 또는 이제 매스에 있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밑변이 b이고 높이가 h인 이제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고요. 사실 똑같죠, 값이?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SQRT를 구할 때 b의 제곱에 h의 제곱을 루트를 씌운다는 것은 0.5승을 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해봐도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오죠.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오타가 있었으면 오타를 한번 좀 수정을 좀 해놓죠. 네, 여기 좀 오타가 있었어요. 인풋인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 여기도 잘못된 게 있네요. 여기 더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죠.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숫자와 관련된 타입으로는 불, 정수, 그리고 부동소수점수, 복소수가 있고요. 파이썬에서 정수는 기본 10진수의 형태로 표현되며 2진수, 8진수, 16진수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파이썬 3에서는 정수의 표현 범위가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무제한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썬에서 부동소수점 수는 8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죠. 그리고 부동소수점 수는 소수점으로 표현하는 방법하고 지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고요. 정수로 형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트 함수, 그리고 부동소수점형으로 형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플로트 함수를 사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0으로 나누거나 0으로 나누어 나머지를 구하는 것은 오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매스 모듈을 이용하면 여러 수학과 관련된 상수 및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2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파트 3에서는 문자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